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8살이고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저는 8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 53세, 둘째 민호 50세, 막내딸 미영 47세이에요. 저는 오늘 제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45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큰아들이 18세, 둘째가 15세, 막내가 12세였거든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났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방구석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지? 하면서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엄마가 꼭 너희들 대학까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비가 와서 과일이 다 젖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과일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겨울에는 손가락이 터져서 피가 나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현명했던 건 번 돈을 그냥 써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남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 작은 땅들을 조금씩 사모았거든요. 순자야, 그런 허허벌판 땅을 왜 사니? 돈 낭비야. 주변에서 모두 말렸지만 저는 묵묵히 계속 샀어요. 직감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 땅이 값어치를 할 거야.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땅들이 800억이 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대 의대, 둘째 민호는 연세대 경영학과, 막내 미영이는 이화여대 법학과예요. 대학 졸업식 날 세 자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직장을 잡은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대형 병원의 외과과장이 되었고, 둘째 민호는 대기업 임원, 막내 미영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에 얼굴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70세가 되었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당뇨병에 고혈압까지 생겨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혼자 가기 힘든데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니? 아, 엄마. 제가 수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미안해요. 둘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 혈당 체크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니? 엄마,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막내한테도 전화했죠. 미영아,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운데 시간 날 때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엄마,
저 요즘 소송건으로 너무 바빠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 이따가는 오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제가 75세 생일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이들이 오지는 못해도 전화라도 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아, 맞다. 생일 축하드려요, 엄마. 그런데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둘째한테 전화했더니 더 심했어요. 아,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막내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일 케이크 하나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손가락이 터지도록 20년을 고생했는데 엄마 생일도 기억 못 하는구나. 그 후로 아이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빠서 나중에 이런 말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아픈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말벗이 될 사람도 없고 명절 때는 더 힘들었어요. TV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올해 초에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간신히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가 계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서 가족분들이 와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줄 수 있니? 엄마, 제가 지금 중요한 수술 중이라서 형편이 안 되네요. 민수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형제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바쁘다, 중요한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간호사님, 혹시 제 자식들이 와도 저 의식 없다고 하지 말고 잠깐만 숨어서 지켜봐 주시겠어요? 제가 뭔가 이상해서. 그날 밤 10시쯤 세 자식이 모두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간호사님이 제 부탁대로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보면서 휴대폰으로 녹음까지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그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상태가 어때? 정말 위험한 거야? 의사가 고령이라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어. 그럼 이제 유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유산 얘기를 하다니.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솔직히 엄마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어. 내가 알아본 바로는 강남 일대에만 20여 곳 정도 있던데. 그럼 시가로 몇백억은 되겠네. 어떻게 처리하지? 일단 엄마가 깨어나면 증여를 받는 방향으로 설득해보자. 내가 변호사니까 법적인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안 깨어나면?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상속으로 가는 거지. 유 원장만 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우리가 3분의 1씩. 유 원장은 엄마가 써둘 리 없어.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시잖아. 그럼 다행이네. 솔직히 이번 기회에 정리되는 것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식들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일주일 후에 깨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깨어나자 갑자기 효녀가 되었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요. 엄마,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퇴원 후에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소에 갔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을 전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변호사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자녀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그럼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어요. 자식들이 제가 의식 없을 때 뭐라고 했는지도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큰아들 민수가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를 모시고 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요즘 종부세가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자식들 명의로 이전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자 민수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엄마, 솔직히 엄마 연세에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면서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며칠 후에는 둘째 민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형이 말한 게 맞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사기꾼들이 노인분들 재산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가족들 명의로 해두시는 게 안전해요. 막내 미영이는 아예 법적인 자료까지 들고 왔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니까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6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여기 계산서도 가져왔어요. 혹시 저처럼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세 명이 함께 와서 아예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시죠. 땅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 건가요? 엄마 혼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미 세무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안 정리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자칫하면 탈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민호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 이렇게 많은 재산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서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맞나요? 저희가 엄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누가 누굴 키웠다는 거죠? 야, 민호야. 누가 누굴 키웠다고?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손가락이 터지도록 20년을 고생했는데 내가 나를 키웠다고?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저희도 엄마 모시느라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잖아요. 신경 쓴다고 너희가 언제 나한테 신경 썼니?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누가 왔어? 내가 3년 동안 외롭게 지낼 때 누가 안부라도 물었어.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아이들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큰아들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에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정말 뉘우쳤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민수야, 엄마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냥 가끔 안부나 물어봐 주면 돼. 네, 엄마. 앞으로는 매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병원도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민수는 정말 매일 전화했어요. 병원에도 몇 번 같이 갔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줬어요. 저는 서서히 마음이 풀렸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잠깐 길을 잘못 갔던 거였구나. 그런데 한 달 후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 제가 엄마 재산 정리하는 것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기 증여 서류인데 일단 한 곳만 제 명의로 해놓으시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게 연기였구나.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제가 일부러 아픈 척하면서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또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죄송한데 오늘 정말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내일은 어때요? 민호야, 엄마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 엄마,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일단 119에 신고하세요. 미영아, 엄마가 정말 아픈 것 같아. 와줄 수 있니? 엄마, 지금 법정에 있어서 못 가요.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재산 정리 좀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30분도 안 되어서 3명 다 달려왔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죠. 이 아이들한테는 오직 돈만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먼저 아이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는지 증거를 수집했죠. 그리고 제가 직접 복지시설과 연락해서 기부 절차도 미리 밟아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어요.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아이들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재산 얘기를 꺼내나 보다 싶어서요. 엄마, 뭔 얘기예요? 혹시 재산 정리 관련된 얘기인가요? 제가 법적인 부분 도와드릴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2개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여기 2개의 봉투가 있어. 하나는 유언장이고 하나는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이야.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먼저 이걸 들어봐라. 저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제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병실에서 아이들이 나눈 대화였죠. 엄마가 깨어나면 증여를 받는 방향으로 설득해보자. 만약에 엄마가 안 깨어나면 상속으로 가는 거지. 유언장만 없으면. 솔직히 이번 기회에 정리되는 것도. 녹음이 끝나자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그건. 그때는 워낙 놀라서 엄마가 죽기를 바랐다고? 민호가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이번 기회에 정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미영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그냥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의 경우? 너희 엄마가 죽는 걸 만약의 경우라고 생각했다고? 그때 저는 2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 2달 동안 너희들이 내게 한 모든 말들을 녹음한 거야.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엄마 연세에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사기꾼들이 노인분들 재산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엄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뭘 오해했다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았어.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제 자식들이 병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기가 다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유언장을 꺼내서 아이들 앞에 펼쳤어요. 내 전 재산 800억을 전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고 유언장에 써놨다. 그리고 너희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이 모든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할 거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엄마 자식인데. 자식이 엄마가 죽기를 바라니. 자식이 엄마 재산만 노리니? 민호도 급해졌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하라고. 너희가 나한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줬니?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혼자 3년을 외롭게 지낼 때, 너희가 나한테 기회를 줬어. 미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저희도 잘못을 깨달았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이미 너무 늦었어. 너희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관심도 없다가 죽을 뻔했을 때는 유산 걱정만 했잖아. 그런데 그때 저는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알아?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건 장사를 잘하셔서.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어요. 이 통장들 봐라. 민수 의대 등록금, 민호 경영학과 등록금, 미영이 법대 등록금. 그리고 너희들 결혼할 때 축의금, 집 마련할 때 도움 준 돈. 다 기록해뒀어. 아이들이 통장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 나는 너희들이 성공하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사랑으로 말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돌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잖아. 그때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너희가 진짜로 뉘우쳤다면 내가 혼자 3년을 지낼 때 왜 안 왔어?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기부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민호, 미영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엄마의 모든 재산은 이미 사회복지단체로 넘어갔을 것이다. 엄마는 너희들이 성공하기를 바랐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하지만 너희들은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없었고, 엄마의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 진짜 슬픈 건 너희들이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의 재산을 사랑했다는 거다. 엄마가 800억을 모은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유류분 청구는 하지 마라. 엄마에게는 너희들의 모든 대화 녹음과 증거가 있다. 법정에서 다 공개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엄마가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엄마, 돈은 안 바라니까 그냥 연락이라도 받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한 달 후, 큰아들 민수가 집 앞에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저는 커튼 뒤에서 지켜봤는데 그가 울고 있더라고요. 잠깐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때 생각났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을 때 그들이 한 말들이요. 상속으로 가는 거지. 유언장만 없으면. 솔직히 이번 기회에 정리되는 것도 그 생각이 나니까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지금 저는 매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한테서 버림받은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진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때 가족이 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 복지관 어르신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플 때 걱정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노인복지시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구나. 그런데 6개월 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큰아들 민수도 의료사고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복지관 직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민호가 파산한 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재산을 다 기부해버려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진짜 야속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 진짜로 뉘우치는 자식이라면 자신이 어려울 때 엄마 탓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엄마를 잘못 대한 것을 후회하겠죠. 얼마 전에 막내딸 미영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막내는 조금 다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복지관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며칠 전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어르신 소식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르신이 다른 곳에 재산을 숨겨놓지 않았는지 자꾸 묻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미영이의 마지막 문자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가짜 사랑에 속지 않아도 되고,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소홀히 대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런 자식들한테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상속받는 건 효도가 아니라 그냥 운이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자식 세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요. 그 재산에 눈독 들이기 전에 부모님께 진심으로 안부나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외로워하실 때 함께 해드리고 아프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그게 진짜 효도고 그런 자식이어야 나중에 떳떳하게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기부한 800억, 사실 전부가 아니었어요. 숨겨둔 게 조금은 더 있거든요. 만약에 제 자식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저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 탓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은 돈도 전부 기부할 예정이에요.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는데 그 기회마저 놓쳤으니까요. 만약 제 자식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가족의 진짜 의미를 잊지 마세요.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살아있을 때 표현해야 해요. 혹시 부모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연락해 보세요.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진짜 사랑은 언젠가는 보답받는다고 믿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